이 전환선은 단기 매수-매도 심리를, 그리고 기준선은 중기 세력의 평균 가격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했다는 건 단기 매수세가 중기 세력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탈한다면 시장의 중심이 아래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두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 심리의 균형선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퓨처스 트레이딩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목균형표를 사용할 때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핵심 구간, 바로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목균형표라고 하면 보통 구름대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로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부분은 바로 이 기준선과 전환선, 이 두 가지 선입니다. 이 기준선과 전환선만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면 복잡한 보조지표를 켜놓지 않아도 훨씬 깔끔하게 시장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먼저 구조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전환선은 최근 9개의 캔들에서 그 중에서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나타낸 선이에요. 그리고 기준선은 최근 26개의 캔들, 여기서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사용을 합니다. 즉 전환선은 단기 흐름을 보여주고 기준선은 중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간값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가격 변화에서 더 민감하면서도 불필요한 잡음은 걸러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면, 차트를 보면 이 흰색깔 선이 기준선이고 노란색 선이 전환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인 전환선이 하얀색 기준선을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순간, 그게 바로 시장의 강약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노란색 전환선이 흰색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강세로 볼 수가 있고, 아래로 이탈하면 단기 약세죠. 쉽게 말하자면 일목균형표에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교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캔들의 위치도 같이 봐야 돼요. 교차한 후에 기준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다면 그 신호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매수 타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고 캔들이 기준선 위에서 안착을 할 때, 이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나 RSI가 같이 상승을 한다면 매수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매도 타점은 반대예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아래로 이탈하고 캔들이 기준선 밑에서 머물 때 이 구간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 원칙 두 가지만으로도 진입과 청산 기준이 훨씬 명확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설정값은 보통 전환선이 9, 기준선이 26이라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일본 시장의 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단타나 스캘핑이라면 전환선을 5, 기준선을 15로 바꾸셔도 되고, 조금 더 중기 흐름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환선이 20, 기준선을 6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돼요. 이 매매법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중간값의 돌파와 이탈,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면 어떤 시장, 어떤 차트에서도 응용이 가능해요. 자, 이제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5분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캔들이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RSI가 같이 상승을 했다면 더욱더 강한 매수 신호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점에서 매수에 진입을 했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바로 옆을 보시면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고 캔들이 기준선 밑에서 머문다면 그건 추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스위칭을 해서 여기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항생 5분봉 차트입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캔들이 위에 안착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과 RSI가 동시에 상승 중이라면 단기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전 시점을 보면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고 캔들이 그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의 신호, 즉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단순히 두 선만 봐도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한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은 단순히 중기선이 아닙니다. 시장 가격의 중심축, 균형선의 역할을 해줘요.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다면 시장은 강세란 뜻이고 아래에 있다면 약세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깔 기준선을 하나의 지지선 또는 저항선으로 보는 것도 매우 유용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환선은 단기 매수매도 심리를, 그리고 기준선은 중기 세력의 평균 가격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했다는 건 단기 매수세가 중기 세력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탈한다면 시장의 중심이 아래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두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 심리의 균형선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SI나 MACD 같은 보조지표와 결합해서 사용하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RSI나 MACD와 결합해서 사용을 하는 매매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는 어디까지나 방향을 알려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본인만의 손절 원칙과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선과 전환선의 원리를 여러분의 차트에 직접 적용해보세요. 그때부터는 단순히 선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 균형을 읽고 흐름을 예측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퓨처스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